이번 특종은 충격적인 사건 현장이 담긴 사진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저게 뭐야? 누가 누워있는데 누워있죠? 누운 것도 되게 불편하게 누워있는데 침대 끄트머리에? 근데 저 정도면 거의 기절각이죠, 그죠? 예. 사진 속 남성의 덩치는 당시 29살이었던 디온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세로소타 카운티. 데이비스는 아무도 몰래 은밀히 한 가정집에 침입했는데요. 그는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져 값비싼 보석들을 훔쳤습니다. 아싸 오늘은 제대로 한몫 챙겨가네. 아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설마 연기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으시죠? 아, 설마 도둑질이 성공했다는 기쁨에 긴장이 풀렸던 걸까요? 눈앞에 있는 푹신한 침대 유혹에 사로잡혀버린 데이비스. 그리고 침대에 잠깐 누워 아주 잠깐 쉬려고 했습니다만 5분만 더 자자. 그리고 잠시 뒤 10분만 더 자지 뭐. 진짜 그랬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침대에 누운 데이비스는 그대로 딥슬립. 다음 날 아침 이 집 가정부가 그를 발견했을 때에도 그는 숙면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아침? 저 침대 어디 거니? 아니 그리고 야 정말 편안해 보이는 게 이게 믿기지 않는 게 저게 허리만 걸터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저 자세에서 밤새 잤다? 다리를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매트리스 어디 거예요? 저거 옆에 볼링공 떨어져도 안 흔들리는 그 침대예요? 어디 거야? 나 그게 어디 제일 거야? 궁금해. 자, 다들 침대를 살려고 지금 다들 구매 욕구가 장난이 아니신데 기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뿐이 아니고요. 당신을 절도 혐의 및 주거 침입죄로 체포한다. 어이 이봐. 이봐 이제 그만 일어나. 일어나라고. 잘 잤다. 누구세요? 누구시지? 데이비스는 경찰이 증거 사진 본인을 찍고 있을 때에도 숙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찍힌 거죠. 야 진짜 골 때린다. 저 정도 잠이면 이 경찰이 뽀뽀를 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무슨 공주입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뽀뽀를 깨어날 수 있을 정도의 침대도 침대인데 저기 카페트 있고 하니까 네. 너건 잠이 잘 오게 생기긴 했다. 잠자는 플로리다의 공주로 임명합니다. 도둑질하던 집에서 잠들어 체포된 데이비스의 사진은 지역 경찰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됐고요. 일본 누리꾼들은 여러분 일하다가 자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렇게 잠이 오면 감옥에서 푹 자라 등의 반응. 도둑 데이비스는 감옥에 바로 수감됐습니다. 도둑질 중에 잠들어 붙잡힌 도둑,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한동안 결코 편안하게 잠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서울 이태원에서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사장님은 출근을 해서 금고를 딱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매장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이건 또 뭔 상황입니까? 왜요? 뭔데? 누군데? 비가 추적 내리던 새벽. 매장에 당당하게 침입한 한 남자. 그리고 매장에 들어선 도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빵! 머핀이었습니다. 자, 머핀을 하나 먹고 입맛에 맞았는지 몇 개를 더 집어가지고요. 매장 밖에서 편안히 먹어 아주 순삭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금품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빵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장발장은 아니었어요. 네. 배가 고팠나? 근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었나? 그랬던 거죠. 너무 맛있다고 그걸 가져가? CCTV가 뻔히 보고 있는데 네네. 너무 얼굴 다 공개하고 말이죠. 네. 자, 그러더니요. 그렇게 갔냐? 아닙니다. 그러더니만 다시 매장에 또 침입을 했던 도둑.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진짜 금고를 털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의 다음 타겟은요. 쇼케이스 안에 있는 케이크였습니다. 이게 뭐야? 양손에 아주 그냥 그득그득. 되게 많이 들고 나간다. 네. 그렇게 장장 4시간 동안 정신줄 놓고 먹고 난 뒤 그제야 금고에 있던 현금 30여만 원을 훔쳐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집 가서 빵을 먹어보고 싶네. 근데 빵이 얼마나 맛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네. 다시 훔치러 그걸 훔치러 들어간 거죠.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한편 이 우픈 상황을 CCTV로 모두 목격한 아주 쿨한 베이커리 주인은 황당하지만 도둑이 빵을 너무 열심히 먹어줘서 감사하네요. 라며 CCTV 영상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도둑이 훔쳐먹은 빵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은 SNS에 도둑이 먹은 빵 종류를 추려서 도둑의 픽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아 진짜? 정말 대인배스러운 반응이네요. 아 저희 글도 막 마지막에 추정이야 추정. 정확히 모르니까 추정. 그냥 어두우니까 초콜릿 케이크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추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 도둑은 어떻게 했어요? 잡히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건 발생 5일 만에 먹방을 찍은 도둑, 결국 B 씨는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그만 가게 털이를 하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도둑질하러 갔다가 우프게도 4시간 동안 먹방을 했던 도둑. 앞으로 빵 볼 때마다 반성하세요. 2018년 10월 새벽 일본 후쿠오카현 오구리시의 한 경찰서에 강도 미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뒤 경찰이 곧바로 수색에 들어간 끝에 다행히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인은 위험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던 상황. 어머머, 흉악범이네요. 흉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 뭔가 어딘가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자, 새벽 1시 40분경 강도범 A씨는 오구리시에 위치한 모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강도범 A씨, 흉기를 꺼내 협박을 하지 않고 점주 곁으로 다가가 안녕하세요. 제가 도둑인데요. 혹시 편의점을 좀 털어도 될까요? 이 뭐예요? 도둑질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편 이 황당한 질문을 받은 편의점의 점주는요. 아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이거 무슨 뭐 저기 시트콤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실제 상황 같지가 않아요. 네, 뭐 저런 강도가 있냐 싶죠. 그리고 강도범을 어떻게 하다 보니 내쫓기는 했지만 점주는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얼마 못 간 강도범은 편의점 인근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황당했던 게요. 자, 방금 이 편의점에서 잘못한 거 있으시죠? 신분증 좀 주시죠. 아, 네. 제가 그러려고 했습니다. 아니 뭐 거짓말하면 안 되는 무슨 마법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경찰 조사 결과 이 어설픈 강도는 편의점 근처에 사는 35살의 무직남 코조노의 료로 밝혀졌는데 이 사건이 뉴스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저지른 거 아닐까? 아무리 공손해도 강도는 강도다라며 역시나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도질은 절대 허락을 맡아도 벌어져서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2017년 7월 안후이성 허페이에 위치한 바오허구의 한 주차장. 휴대전화를 만지며 주변을 힐끗힐끗 둘러보던 한 남자.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자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 벌렁 들어누웠습니다. 너무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자해 공갈범이었죠.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펑츠 사기를 친 건데요. 아주 여유만만, 나중네 뭐 이런 연기도 없고 머리 뒤로 깍지까지 끼고 거실 바닥처럼 누워 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0.1초 만에 벌떡 일어선 자해 공갈범은 저 멀쩡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오는데 뭐야? 경찰차 아니야? 바보 아니야? 쟤 미쳤나 봐. 아니 왜 저랬어? 바로 가자. 아, 그냥 차만 봤나 보다. 정말 더 어이없는 건 남성이 자해 공갈을 한 장소가 바로 파출소 내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코미디보다 더 웃긴 상황은 건물 외관의 CCTV를 통해 전부 녹화됐고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공안차를 어떻게 못 볼 수 있지? 바본가? 파출소 앞에서 와 진짜 간 큰 사기꾼이라며 다들 웃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노숙자인 40대 남성 라이 워드로는 돈을 훔치기 위해 한 건물에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 외부 쪽문을 통해 어느 방 안으로 침입하는 데까지는 성공.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워드로는 우선 휴대전화, 소형 가전 등을 훔친 뒤 아주 여유롭게 냉장고에 있던 맥주까지 마시며 여유를 제대로 부렸습니다. 도둑질 하러 가서 식사까지 하니까 아주 뭐 대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자,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거 여기 어떻게 나가죠? 워드로가 침입할 때 뚫었던 문이 고장나서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요. 주변을 살펴보자 아주 섬뜩한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온 사방에 피가 흥건하고 끔찍하게 난도질 당한 시신들. 그 주변에 놓인 칼, 톱 등 살해 도구들까지. 도둑은 아주 기절초풍 직전이었습니다. 뭐 연쇄살인범이 이 살던 데를 들어간 거야? 범인이 강도짓을 위해 침입한 곳은 바로 살해 현장이 아닌 방탈출 게임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탈출을 못하는구나. 자, 워드로가 들어간 그 방은요. 방탈출 게임방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다고 알려진 연쇄 살인마방. 얼마나 무서워. 남양 특집이야. 장소 잘못 잡았네. 하지만 범인은 미션을 실패하고 맙니다.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결국 살인마의 방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던 그는 이런 탈출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셀프 신고. 그리고 마침내 미션 성공이 아니라 방탈출의 강제 성공. 하지만 그 길로 나오자마자 구치소 방에 또 감금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우픈 사건이 전해지자 입소문이 나서 도둑이 미션 실패한 방을 체험하기 위해 손님들이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반성 단단히 하시고 다음엔 그냥 돈 내고 즐기러 오세요. 2008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의 그림자들이 은밀하게 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도둑질을 한 뒤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지난밤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청 대변인인 피아 솔 호그는요. 도난 사건에 대한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인 거는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인데요. 근데 경찰청에서 이 공식 입장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단순히 절도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아 간도 크네. 노르웨이 경찰들을 우습게 봤네 라며 크게 놀랐습니다. 어디야? 그 이유는 왜? 도둑들이 컴퓨터를 훔쳐간 건물이 바로 노르웨이 경찰의 중앙기관 노르웨이 경찰총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아, 그리로 치면 광화문 앞에 거기 제대로 경찰청사 턴 거 아니에요? 서울지방경찰청을 턴 거죠. 헐래. 네. 아, 이게 등잔밑이 어둡단 말이 이런 건가? 등잔 밑이 근데- 제일 어둡긴 하지. 근데 현관에 경찰들 다 있지 아, 않나요? 너무 삼엄하지. 어떻게 들어갔지? 이 도둑들은 경찰총국에 침입하기 위해 철저한 위장과 보안 해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을 깼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되나? 너무 허술하네. 아니 일단 오케이 깼다고 하는 쳐. 그 안에 경찰들이 도대체 몇 명일 텐데. 그러니까. 진짜 무모하고 간이 정말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다들 이런 생각 갖고 네. 있으니까 저격한 거예요. 아니, CCTV 없어, CCTV? 간을 발로 차고 다녔나 이 사람들은? 진짜 창피하겠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든 걸 제쳐두고 저분들부터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2017년 9월 새벽 1시 무렵 스코틀랜드 퍼스 교도소. 당시 야간 순찰 중이던 한 교도관은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드론에 묶여있던 작은 통 안에서 발견된 게 뭐냐? 대마초 등의 마약류. 드론에? 드론을 날려요 거기다. 그런데 며칠 뒤 교도소에 마약 공급을 시도한 일당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당 중 한 명은 퍼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형 마틴으로요. 동생에게 마약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실패로 그치긴 했지만 이들의 마약 전달 플랜 엄청나게 대범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마약을 운반할까 고민하던 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때 나 완전 천재인 듯. 드론에 매달아서 배달하는 거야.
드론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교도소 담장을 넘어 마약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통에 마약을 담을 때도 아주 치밀하게 지문이 안 남도록 손에 양말까지 끼워서 포장했죠. 자신들은 안 잡힐 줄 알았지만 뭐 지문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이 된 거예요? 손에 양말을 끼고 포장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록 지문은 찍히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대놓고 찍혔습니다. 드론 카메라에만. 자기 얼굴이 찍혔어? 아 여기 찍혔구나. 양말 끼고 있잖아 손에. 그러네. 멍청함이 배 밖으로 나와 있네. 저기 보면 아 중계를 했네 아주. 증거 다 나오지 저기. 지문 안 남기고 얼굴을 찍어줬네. 네, 얼굴 더 빨리 잡아가라고. 네. 지문하면 오래 걸리거든. 저 정도면 거의 셀카 찍었네요. 세 사람이 마약을 포장하는 모습부터 범행을 준비한 집 주소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과정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됐던 겁니다. 거의 마약 운반 범행 다큐를 찍으셨습니다. 양말 쓰고 저기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머리도 얼마나 단속을 했을 거예요. 저는 나홀로 집에 이후에 이렇게 멍청한 도둑들은 처음 봅니다. 일단 뭐 가는 컸는데 멍청했습니다. 바보들이네요. 천재급 아이디어라며 드론을 떠올렸지만 그 드론에 제대로 발등 찍힌 범인들은요. 마약 공급 혐의로 각각 33개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가 가끔 날아다니는 드론만 보면 저는 생각나시겠네요. 2015년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에 사는 20대 남성 우스이 타쿠마. 어느 날 그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100만 원 상당의 고급 브랜드 자전거를 발견한 뒤 못된 생각을 품었는데요. 어라, 이 자전거 돈 좀 되겠는데. 누구 건진 몰라도 감사히 잘 가져가겠습니다. 에이, 소중한 자전거 훔치면 안 되죠. 자전거 도둑맞은 얼마나 맴짓인데. 그러니까. 특히 100만 원짜리. 요즘에 비싼 자전거 많아요. 많아요. 그 진짜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그렇죠. 훔친 자전거를 팔기 위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자신의 자전거인 척 글을 올린 타쿠마. 제가 아끼는 비양비 자전거 팝니다. 거의 안 타서 새거나 다름없어요. 소중히 다뤄줄 분 기다립니다. 제가 그 자전거 사고 싶습니다. 아싸, 벌써 사려는 사람이 생겼네. 역시 난 럭키가이. 그런데 얼마 뒤 구매자와의 행복한 쿨 거래를 마친 줄 알았던 타쿠마는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권선징악이 된 건데 잘 됐죠. 이게 어떻게 잡힌 거죠? 설마 경찰 거 그거 아닌가? 이게 함정으로 구매자가 알면서 그걸 사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자전거 절도범 타쿠마가 체포될 수 있었던 건 구매자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타쿠마가 판 자전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자전거의 원래 주인인 30대 남성 마스야마였던 겁니다. 우연히 절도범 타쿠마가 올린 경매글을 발견한 주인 마스야마. 그런데 이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자전거 같은데 혹시 몇 년식인가요? 카본은 무슨 재질이죠? 아니 저도 이게 선물 받은 거라 잘 모르겠는데요. 안석을 말아요. 에이 뭘 자꾸 물어봐. 타쿠마와의 대화를 통해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자전거가 자신이 도둑맞은 자전거라 확신. 경찰에 신고한 끝에 자전거 절도범 타쿠마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타쿠마는 방세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변명을 드러놨지만 이미 10여 차례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훔친 자전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경매 사이트에 올린 거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죠? 거기에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으로 찾아보거든. 자기 거 검색해보죠. 올라와 있나. 못 가니까. 그리고 자기가 차는 자전거는 다 보면 압니다 또. 남의 자전거로 돈 벌려다 주인에게 딱 걸린 도둑.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잘못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실 이제 잘 깨달았겠죠? 2015년 2월 아일랜드의 드로그 헤다. 늦은 밤 게리 브래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펍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자신의 차량 옆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뭐 길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가? 묻지마 폭행이거나 뭐 기절했거나. 얼마 뒤 기절했던 남성 피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정신 들어요? 당신이 제 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 때렸지? 야 일단 나 택시 타고 가게 50유로 내놔. 안 주면 당신 가게 다 불태워버릴 거야. 빨리 내놔. 피터는 갑자기 브래디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이 되는 거는 네. 사기를 치려고 기절한 연기를 했던 게 아니야. 자해공갈당 같이? 그렇지. 미끼를 팍 물어버린 거지.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면요. 오늘 안 나오고요. 아. 나쁜 놈 19에 나옵니다. 지능범 순위에 올랐구나. 그렇죠. 주제가 오늘은 좀 주제군요. 다르죠. 두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요? 자, 피터의 거짓말에 당황한 브래디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근 CCTV를 통해 너무도 황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래? 뭘 던지네. 차에. 블라인드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니야 바보지. 자기가 던진 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 들이민다고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쉽지 않아. 아니 그래도 돌을 던지면 어디라도 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피터는 자동차 터리범입니다. 그래서 브래디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려다가 실패하자 나중에 벽돌을 가져와 던졌는데요. 하지만 이거 반찬 유리야. 너무나도 튼튼했던 브래디의 차. 피터가 던진 벽돌이 반사! 부메랑처럼 튕겨나와 피터의 얼굴을 가격. 그렇게 피터는 본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기절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 주인인 브래디가 기절했던 피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피터는 일어나자마자 사기를 칠 심산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브래디를 협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포착. 결국 피터는 철컹철컹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015년 3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 병원 앞 길거리에 총을 든 두 강도가 나니 피해자들에게서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훔친 뒤 순식간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검거됐는데요. 오. 근데 저기 되게 치안 안 좋은 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검거가 어려울 텐데. 월드컵 때 방송국마다 가서 맞아, 불안 맞아. 당했는데 결국 해결 못하고 다 돌아왔잖아요. 네, 다 뺏겼다면서요. 자, 이들을 빠르게 체포할 수 있었던 건 두 강도가 벌인 결정적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화면 보기 무섭다 이제. 아. 기절을 턴 거야? 아, 그것도 생방송 중에? 생방송 연결됐는데 기절 턴 거야? 저렇게 얼굴이 그럼 생방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물불을 안 가리는구나. 얼굴과 도둑질하는 현장까지? 아니 저 정도면은 본인을 잡으러 온 경찰도 털겠는데? 야, 일로 와봐요. 돈 가져. 어? 아니 저 정도면은 뭐가 무서워? 저 정도 담력이면 오. 가능한 거죠. 당시 남아공 국영방송국의 은복호 기자는요. 치료차 남아공에 방문한 잠비아 대통령 관련 리포팅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몇 초 전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2인조 강도가 나니 무슨 근자감이 분분했는지 이들은 얼굴을 드러낸 채 총으로 협박을 하며 은복호 기자와 카메라맨에게서 휴대폰과 돈을 빼앗았고요. 심지어 방송 중계용 노트북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범행은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박제. 덕분에 범인들의 얼굴을 본 많은 시민들의 제보로 손쉽게 검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너무 당당하다.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뭐 진짜 온 나라에 그냥 내가 강도다라고 광고를 그렇지. 했네요.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방송, 생방송 하지 않습니까? 그쵸. K본부 유명하죠. 음. 저분들은 그냥 범죄와 동시에 공개 수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현 배우가 아니잖아요. 예. 당시 황당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은복호 기자는요. 그들은 카메라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고요. 한편 사상 초유 스스로 범행을 중개한 이들은요. 각각 강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으며 죗값을 치렀다고 합니다. 2009년 7월 8일 오후 2시 15분경 미국 미시간주 세기노의 한 은행을 찾은 남성이 은밀히 은행 직원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여기 당장 돈 다 담아. 경찰에 연락하면 폭탄을 터뜨릴 거야. 은행 강도의 정체는 무려 13건의 중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다가 불과 3주 전에 석방된 마크 화이트였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을 협박, 현금 약 120만 원을 챙겨 재빨리 달아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폭탄 테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행에서. 절대 안 되죠. 빨리 잡아야지. 도망친 은행 강도 화이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행에서 2블럭 떨어진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히치하이킹을 시도합니다. 네? 아니 저 쫓기고 있어요. 제발 태워주세요. 화이트는 마침 그의 앞에 멈춰선 차량에 무작정 올라탔고요. 뭐 갑자기? 차량을 갈취하려고 돌변, 운전자를 덮쳤습니다. 뭐야? 무슨 에이. 선의로 태워줬는데. 너무 죄질이 나쁘다. 이러면은 선의의 히치하이커들이 피해를 입어요. 이제 안 그럼요. 세워준다고. 안 세워주게 되지. 네. 아 무장강도라면서요. 큰일 났던 거 아닌가?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다. 꼼짝 말고 손 들어. 어? 설마 경찰차를 히치하게 한 건가요? 정말 삐뽀 설마? 삐뽀 여기 저 쫓기고 있어요. 빨리. 아 진짜로? 당시 경찰 스콧 잭슨은 사복 차림으로 암행 순찰차를 타고 잠복 근무 중이었는데요. 암행순찰차. 용의자 화이트에 대한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현장 인근을 수색하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히치하이킹을 하려는 화이트를 발견한 겁니다. 결국 은행 강도 화이트는 범행을 저지른 지 5분 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히치하이킹도 해필 뻔. 아니 강도짓을 하고 나와가지고 도망갈 루트도 없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건 또 뭐예요? 그게? 경찰차에 제발로 탄 은행 강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나쁜 은행 강도라며 비웃었고요. 화이트는 은행 강도 및 가짜 폭탄 제조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서죠? 전 911 신고센터 상담원인데요. 지금 자기 범행을 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수요? 누가요? 지금 빨리 가주세요. 급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가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가 아니라 911로 대신 걸려온 거를 요거를 전달해 주는 건가요, 지금? 어허. 근데 왜 급하다고 그랬지? 뭔가 어허. 상황이 발생한 거긴 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죠.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수한 범인들의 정체는 바로 20세 청년 나탄 테클 마리암과 카슨 라인하트. 그들은 길거리를 지나던 중 우연히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마약 성분이 든 약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이 약을 훔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범행을 모의한 두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911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뇌반처가 피고 싶은데 전율이 깨려면 방치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방치 좀 가져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들리시나요? 나탄 테클 마리암과 카슨 라인하트가 한창 범행 수법을 상의하던 중 하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의 긴급 구조 버튼이 잘못 눌려서 그만 911 신고센터에 연결된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범행 작당하는 걸 생방송, 생중계로 제보한 거죠. 어쨌든 둘이 그걸 모의하느라 지금 제가 했었던 그 상담원이 계속 좀 찾는 소리도 못 들었나 봐요. 그렇죠. 신고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범죄 현장임을 곧바로 눈치챘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수화기 너머로 와장창창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아쎄 찾았다. 얼른 도망가자. 도둑들이 약을 훔쳐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911 신고센터 상담원이 계속 수화기 너머로 도둑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경찰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을 줬고요. 결국 셀프 신고한 도둑들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 둘 중에 누가 눌렀을까? 저는 약간 오른쪽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아이고 정말 가지가지한다. 그러니까 올해도 안 끊어지고 켜져 있었네. 아, 배터리 충전 잘해놨네. 그러네. 아 근데 기지를 잘 발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안 들리거나 대답이 없으면 이거 그냥 장난 전화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안 끊었죠. 이거 캐치하신 겁니다. 자, 이 처음에 도둑들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이 어쩌다 체포됐는지 자초지종을 알게 되자 이 바보가 진짜 911에 전화했다고요? 이런 젠장!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황당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굴 원망하겠어. 본인이 신고한 건데 근데 자업자득이죠 뭐. 너무 잘 된 일이긴 한데 진짜 그 친구는 진짜 이 욕도 안 나오지. 야, 자, 전 세계에 계시는 도둑 여러분, 셀프 신고는 늘 환영입니다. 2022년 10월 오후 7시 미국 미시간주 트래버스시
애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신 누구야? 애슐리의 집에 침입한 낯선 남자. 아내 비명을 들은 남편이 달려오자 그 남자는 도망쳤고요. 애슐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야, 도둑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애슐리의 이웃집 뒤뜰에 숨어있던 수상한 남자 케빈 윌리엄 타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가자 재빠르게 도주한 타이거. 경찰은 곧장 그를 쫓았지만 결국 타이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놓쳤지? 엄청 빠른가 본데? 아니면 이 동네 어디 사는 사람인가 본데요? 그는 얼마 뒤 너무나도 손쉽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체포됐죠? 그날 밤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범인이 어디 도망가다가 어디 빠졌다. 설마 맞았다고? 그렇게 멍청하려고. 도주 당시 타이거는 경찰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둡고 무서워. 타이거가 도망친 숲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산림. 타이거는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운 숲속, 타이거는 경찰의 추적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요. 한밤중에 숲속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드넓은 숲을 헤매고 또 헤매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911에 신고, 이야.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야, 그 강도할 그 깡은 있고 숲에서 나올 그 용기는 없나 봐요.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무섭네. 저게 방향 잘못 잡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미시건이라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미시건은 충분히 곰도 나올 수 있고. 곰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무서웠나 보다. 타이거의 셀프 신고, 구조 요청에 경찰이 출동, 타이거는 숲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대신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화질도 고화질이네요. 그쵸? 뭐야,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도 안 신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누가 약간 별장 같기도 하고. 뭔 상황이지? 네, 영상 속 남녀는 20대 커플인 마완과 쌀마.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도둑들입니다. 사건 직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다행히 얼마 뒤 인근 주유소에서 도둑들의 차량을 찾아냈는데요. 그때부터 경찰 대 도둑들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도둑들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 따윈 무시, 대로변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럼요. 그렇게 일대를 휘저으며 난리법석 도주하던 도둑들은 급기야 한 건물에 담을 넘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경찰은요. 아 뭐야? 저기로 도망친 거야? 아이 참나. 일단 멈춥시다. 더 이상 도둑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갔구나. 어디로 들어갔는데 밤을 넘었는데 경찰서인 거야. 추적도 안 해? 도둑들이 담을 넘어 도망친 곳은 사실 Welcome to police station. 여봐, 경찰서로 갔지? 네, 바로 경찰서. 근데 자수하려고 한 거면 저렇게 빨리 뛰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도망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도둑들이 제 발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선 겁니다. 심지어 분명히 담을 넘기 전에 건물 앞에 떡하니 P.O.리아 경찰이라고 크게 적힌 경찰서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일 리가 있나?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거기가 경찰서인 줄도 몰랐나 본데요. 그런데 이 도둑들의 어설픈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봤던 CCTV 중에 가장 고화질이에요. 너무 잘 보여. 경찰서 거라서. 경찰에 잡힐 것 같자 도둑 쌀마가 급하게 몸을 숨긴 은신처. 어디로 갔어? 개집? 뭐야? 뭐 하는 거야? 어. 뭐. 뭐야? 저기 벤치 아래 누웠어요. 뭐 하는 거야? 뭐야? 벤치 아래 누웠어요. 어?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어설픈 도둑들의 도주 행각은 당연히 실패. 그들을 쫓던 경찰에 체포되며 끝이 났습니다. 2012년 4월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턴시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 몰래 휴대폰과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 트래비스 포먼과 맞닥뜨렸습니다. 도둑을 발견하고 놀란 포먼이 권총을 꺼내들자 놀란 도둑은 포먼의 휴대폰을 들고 줄행랑 쳤습니다. 근데 뭐 도둑도 총은 무서웠는지 그냥 바로 도망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집주인으로서는 큰일이 안 당해 다행이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렸잖아. 그럼 너무 싫은 것 같은데. 너무 짜증나지.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이 든 그날 저녁 집주인 포먼의 동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오늘 포맨 씨 집에서 물건 훔친 사람인데요. 도둑이 전화한 거예요, 지금? 뭐 놓고 왔나? 왜 전화했지? 도망친 도둑이 굳이 훔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포먼의 동생에게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요 휴대폰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거기에 가방 놓고 왔는데 저랑 물물 교환하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도둑은 집주인 포먼과 마주치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가방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도망쳤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전화를 해서 바꾸자고 하죠? 가방을 포기하지 않나 보통? 사실 그 가방 속에는 셰인 잭맨 도둑의 이름이 떡하니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물건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도둑 잭맨은 훔친 물건을 돌려줄 테니 자신의 가방을 돌려달라며 물물 교환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할 때 보통 그런 가방을 들고 가지 않지 않나요? 뭐 담아올라 그랬나? 그럼 왜 들고 왔대? 왜 내 이름이 적힌 서류 가방을 들고 간 거야? 자, 이 황당한 도둑의 물물 교환 제안에 집주인 포맨은 쿨하게 콜,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얼마 뒤 여기 휴대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가방 좀 주세요. 정말로 물물 교환을 하러 포맨의 집에 다시 온 도둑. 그렇게 어설픈 도둑은 포맨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바로 체포됐습니다. 호주 퍼스에 위치한 쇼핑센터. 한 남자가 수상하게 서성이더니 재빠르게 다른 손님의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그런데 입구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도둑의 앞길을 막은 건 뭐야? 와 빠르게 뛰네. 야 근데 유리 청소를 진짜 깨끗하게 해놨나 보다. 자, 지금 상황이 보이십니까? 자동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자동문이 있었는데 굳이 문이 없는 쪽에 박았네요. 그렇죠. 거기가 너무 깨끗했던 거지. 그리고 저게 자동문이면 유리가 꽤 두꺼울 텐데. 그렇죠. 와, 진짜 박살을 내버렸네. 닫힌 유리창 정면으로 달려든 멍청한 도둑. 결국 유리창은 와장창 깨졌고 충돌할 때 받은 충격으로 도둑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차마 그가 도둑인 줄은 생각도 못하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오히려 도둑을 걱정하며 챙겨주는 웃픈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달리기만 빠르면 뭐하냐, 두뇌 회전이 느린데 세상에서 가장 어설픈 도둑이다 라며 어설픈 도둑을 조롱했고요. 화제의 멍청한 도둑은 결국 얼마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015년 11월 프랑스 낭뜨 3명의 남성이 한 마트를 찾았는데요. 이들은 물건을 구경하는 척 하더니 순식간에 무언가를 훔쳐 도주. 직원이 뒤늦게 도둑들을 발견했지만 도둑들은 이미 발빠르게 달아난 뒤였습니다. 뭐였죠? 마트에 있던 뭐 현금? 확 집어간 건가요? 하하. 근데 요즘 마트에 CCTV 같은 거 다 있지 않아요? 아, 그지. 그렇죠. 도둑 잡아야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트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도망친 도둑을 목격한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뭐지? 도둑들이 이걸 떨어뜨린 건가? 길바닥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그 흔적을 토대로 추적. 그 결과 한 아파트에 숨어있던 도둑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뭐 신분증 같은 거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내 주소 다 써 있는?
주소가 나오니까. 네네. 아니면 아파트 출입증 뭐 이런 거? 자, 아닙니다. 도둑이 길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것은 쌀, 새우, 치킨 조각들. 어? 사실 도둑들은요, 마트에서 판매하던 음식, 빠에야를 훔친 겁니다. 저걸 훔친 거예요. 저 냄비채로 훔쳤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도둑들이 훔친 빠에야는요, 무려 8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도둑들은 이 빠에야가 담긴 통을 들고 허겁지겁 달아나다가 길바닥에 빠에야 재료인 새우를 떨어뜨리고 잠시 뒤엔 치킨을 떨어뜨리고 길바닥에 줄줄이 자신의 도주 경로를 남긴 것이죠. 헨델과 그레텔인가요, 이 정도면? 자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나요? 아니 좀 가져가기 쉬운 걸 훔쳤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빠에야를 훔쳤을까요? 그리고 사실 새우 다 떨어뜨리면 빠에야는 빠에야가 아니거든요. 반만 남죠. 새우가 없는데 뭐하러 먹습니까, 저거를? 무거우니까. 8kg이니까 워낙 무거웠을 것 같아요. 마치 동화 헨젤과 그레텔 속의 주인공들처럼 길바닥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도둑들. 덕분에 경찰은 길바닥에 떨어진 빠에야 재료들이 인도하는 대로 한 아파트 앞에 도착을 했고요. 특히 한 현관 앞에 한가득 흘려놓은 빠에야 재료들을 보고는 도둑의 은신처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당시 도둑들은요. 야, 역시 해장에 빠야만한 게 없지. 자신들의 한 치 앞도 모른 채 느긋하게 만취 상태로 도둑질을 한 빠에야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는데요. 어설픈 범행 덕분에 결국 도둑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세상에 이런 도둑만 있으면 뭐, 야. 2021년 캐나다 토론토. 한 주택 앞에 놓인 소포를 훔치려고 접근한 도둑 헨리. 그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도 착용 완료. 그리고 범행 후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미리 도주 차량도 마당에 정차해 놨습니다. 그런데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마친 헨리는요. 누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집에 사람이 있나? 창문으로 살짝 볼까? 아, 긴장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더니 남의 집 마당을 어슬렁거리지 않나? 남의 집 창문을 기웃거리지 않나? 누가 봐도 수상할 만큼 난리법석 분주한 행동을 보였고요. 결국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 앞을 저렇게 기웃거려? 수상한 인기척에 집주인도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아니 자기 딴에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난리를 떤 게 오히려 더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죠? 그렇게 혼자 분주했던 도둑 헨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소포를 훔치려고 손을 댄 그 순간 야 이 도둑놈아 너 딱 걸렸어. 벌컥 열린 현관문. 도둑 헨리의 존재를 눈치챘던 집주인과 딱 마주쳤는데요. 깜짝 놀란 헨리는 미처 소포도 훔치지 못하고 마당에 세우던 차를 향해 얼른 주랭랑을 쳤습니다. 차 문도 열어놨겠다. 시동도 걸려있겠다. 차에 타서 출발만 하면 되는 상황. 도망가려고 준비를 해놨네요. 차도 대기해놓고. 문도 열어놓고 시동도 켜놓고. 그죠? 자, 당시의 도둑 헨리의 급박했던 도주 장면 공개합니다. 야 정말 미치겠다. 오프로드를 타고 다녔어야지 이 사람아. 운전 실력이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 그리고 저기만 눈이 있잖아. 왜 저기다가 차를 자, 보세요. 손으로 눈 치웁니다. 근데 지금 저거 찍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눈을 치우고 있잖아. 왜 이렇게 얼굴이해. 그냥 차 놓고 도망가야지. 차를 놓고 도망가야지 이 사람아. 아 차는 못 버리겠나 보다. 뭐 훔친 거에 비해서 차가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번호판 다 있는데. 저는 진짜 다 웃긴 걸리지. 게 막 뛰어가서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멈춰! 그렇죠. 이러면서. 못 가니까. 그렇습니다. 차에 탄 헨리는 즉시 후진해서 마당을 빠져나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도로에 쌓여있던 눈더미에 바퀴가 걸린 상황. 도둑 헨리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서 맨손으로 차를 밀어도 보고 바퀴 아래에 쌓인 눈을 파내도 보고 온갖 애를 다 써봤지만 바퀴는 그 자리에 맴돌 뿐. Want me to get you a shovel? I get you a shovel. 죄송합니다. 집주인 눈앞에서 진땀만 뻘뻘 흘리던 도둑 헨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요즘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 많으시죠? 한 기자님도 뭐 캠핑 많이 아닙니까? 한동안 엄청 많이 했었죠. 요새는 아직 못 가긴 하는데 캠핑을 가면 딱 정말 자연에서 힐링받는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캠핑카에 얽힌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스웨덴의 한 작고 한적한 도시 쉐브데. 한밤중에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멋진 캠핑용 캐러밴을 발견했는데요. 멋진 캠핑용 캐러밴을 발견했을 때 한 기자님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멋지다. 멋지다. 뭐 끝? 저기서 캠핑들 하고 있나 보네. 아, 열심히 돈 벌어서 진짜. 그쵸. 그런 거 사서 언제 가족이랑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남자는 우리 두 남자와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더니 캠핑용 캐러밴을 자신의 차에 연결하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다 훅이 있으니까. 아니 무슨 주차 단속 나왔어요. 왜 그래요? 아니 훅이 연결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라고 있는 훅이 아니잖아. 자기가 평소에 캠핑하는 날 아니면 저건 당연히 어디다 세워두고 앞에 차는 당연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굳이 맨날 출퇴근할 때 그 캐러밴 갖고 다닐 그럴 수 순 없으니까. 근데 그거 캐러밴 보통 다 잠금 장치 있고 원래 많이 있죠. 그 있는데. 앞쪽에도 있고 바퀴에도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안 해놨던 모양이네. 캐러밴 득템에 신난 도둑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이 캐러밴 훔쳐온 걸 구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게 뭐야? 범죄 현장 아니에요? 거기 무슨 시체가 있다. 시체 또 안에 곰이 있었네. 곰이 있었다. 캠핑카에 타요? 그러니까 실수로 아니 러시아 보면 캠핑 매니아 곰? 아니 러시아 보면 곰 레전드 영상들이 많아요. 가끔 곰이 보면. 캠핑을 따로 합니까? 지프차도 타고 매일매일 다니고. 곰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나요? 아 곰이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바비큐 같은 거 캐러밴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캐러밴 주인 바로 비욘 펠트백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안 해놨구나. 자기가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된다. 자기가 자고 있는데 누가 잠금 장치를 자기가 셀프락을 왜 해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문은 잠궈놨을 수 있겠지만 바퀴를 그치. 잠그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섭지. 누구나 납치된. 누가 날 끌고 가는지 모르. 정말 해맑게 달렸네요 그분도. 그렇죠. 사실 그는 휴가 중인 여행자로 여행 중에 잠시 캐러밴을 주차해놓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멍청한 도둑은 캐러밴 안에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캐러밴과 함께 주인까지 세트로 훔쳤던 것이죠. 기가 막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가져갈 생각만 가득했던 거지. 그리고 캐러밴에 누가 자고 있으면 조용해요. 빈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다 진짜. 자, 이 정말 어이없는 대면에 두 사람은 모두 당황합니다. 자, 하지만 금세 도둑은 자신의 본분을 상기 바로 흉기를 꺼내 주인 펠트백을 위협했고요. 이에 펠트백은 오오오. 신고 안 할 테니까 진정하세요. 지금 그냥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할게요. 도둑은 그 길로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도둑이 도망가자 약속과는 다르게 펠트백은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배령을 내렸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렇게 운 없는 도둑은 처음 봐요. 스웨덴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상 1위들입니다.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훔친 캠핑카의 주인이 딸려왔듯이 범죄에도 반드시 죗값은 따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멕시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멕시코 시티행 버스가 도착하자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자 갑작스러운 괴한에 등장해 버스 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 그 틈에 강도범은 승객들에게 총을 겨누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럼 버스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중년 여성? 그리고 말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한 손에 꼭 쥔 채 남자를 맹렬히 노려보며 그대로 돌진. 그러더니 강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음이 돼버린 남자. 엄마. 와 진짜 황당하다. 30대 남성 람. 그는 버스 강도를 계획하고 총까지 챙겨 버스에 탔는데 그런데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 자, 많고 많은 버스 중 엄마가 탄 버스를 골랐을 줄이야. 진짜. 자, 뜻밖에도 엄마를 범죄 현장에서 맞닥뜨린 아들 라몬은 속수무책으로 등짝에 슬리퍼 스매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라몬 엄마의 참교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놈은 감옥에 가둬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위대한 엄마네. 지난 7월 4일 중국 안의성 우후시의 공안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자, 중년 여성 탕 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달리는 트럭과 사고가 나 아유, 공안에 신고를 한 거였죠. 위험해, 세상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이는 탕 씨를 체포한 공안대. 공안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CCTV를 확인했는데 자, CCTV 속 광경은 황당 그 자체. 자전거를 끌고 가던 탕 씨가 갑자기 트럭 운전석을 두드려서 차를 세우더니 자기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트럭 앞바퀴 쪽으로 본인의 몸을 밀어넣은 다음 마치 본인의 집 안방처럼 아주 편안하게 몸을 누이는 모습이 담겨있던 겁니다. 그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야? 자, 목격자가 3명이나 아니, 근데 저거 저기 보세요. 길 가던 사람들이 저거 뭔지 그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발령이에요, 발령이. 장선 씨 긴장하세요. 교통사고의 전말. 자, 더 황당한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탕 씨와 트럭 기사는요, 원래 서로 알고 있었던 지인 사이였다. 뭐야? 자, 그런데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최근 들어 사업상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은 탕 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인 트럭 기사에게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벌인 일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탕 씨. 주변에 CCTV와 저렇게 목격차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번 특종은 2017년 7월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한 건물 CCTV에 포착된 충격 영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인격놀이 하는 거 아니죠? 독립병사. 아니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불 같은 거? 저 귀신이라 보기에도 민망하다. 뭐야 저게 지금? 코스프레 한 거 아니죠? 이 영상 속의 의문의 형체는 사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마치 유령처럼 보이려는 듯 흰 커튼을 온몸에 휘감고 한밤중에 은밀히 건물에 침입했는데요.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더라도 그 대신에 이제 가리니까 얼굴은 안 보이긴 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어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손쉽게 유령 분장을 한 도둑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다 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 경찰이 찾아낸 결정적 단서 영상으로 역시 확인하시죠. 이제 심장 떨린다. 볼 때마다 심장 떨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머머. 와, 쟤는 진짜 바보구나.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야. 그때 얼굴이 공개가 된 거야. 누구 있나 보고 아, 그 다음에. 자, 사실 도둑은 유령 분장을 하고 건물에 침입하기 불과 20분 전에 맨몸으로 건물에 침입했다가 뒤늦게 복도에 CCTV를 발견,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하지만 이미 CCTV에는 도둑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도둑은 CCTV에 떡하니 얼굴이 찍힌 줄도 모르고 건물 1층에서 떼어낸 커튼을 온몸에 두르고 유령 행세를 하며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져온 커튼도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준비성도 없었나.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와서 CCTV 확인하고 있어. 그럼 포기하고 가지. 그렇죠. 어? 아, 카메라랑 눈이 맞췄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래?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도둑의 얼굴 덕에 경찰은 곧바로 도둑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설픈 도둑의 황당한 변장, 귀신은 속일지 몰라도 CCTV는 속일 수 없습니다. 네, 도둑들이 TV를 훔치죠. 야, 무거운 거 훔쳐간다. 재빠르지 않나요? 빠른데요? 야, 너무 사람 다니는데 가져간다. 성공했어요. 아니, 이 영상만 보면 오늘 주제랑 안 어울려요. 그렇죠? 주도면밀하게 훔쳐가거든요? 2019년 9월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부동산. 두 남성이 유리문을 깨고 침입해 무려 75인치 최신형 대형 텔레비전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이들이 텔레비전을 훔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빨리 됐네.
저게 벽걸이니까 저게 뒤에 슬롯하고 되게 복잡하게 연결됐을 텐데 그걸 바로 뛰어갔네 2분 안에. 그러니까 되게 전문가적인 그게 있었나 봐요. 막 다 풀러야 되고 그럴 거 그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뭔가 결정적인 흔적을 남기고 간 게 아닐까 잡혔다면. 아닙니다. CCTV에 범죄 행적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범죄의 성공. 뭐야? 그런데 오늘의 진짜 특종은 지금부터입니다. 완전 범죄를 보고 희망을 얻은 또 다른 도둑들이 모방 범죄에 도전. 이번에도 타깃은 역시 최신형 고급 텔레비전.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아까 2분 걸렸어요. 2분이었죠. 벌써 느리다. 어머, 안 깨진다. 손으로 하는 거야. 오! 뭐야, 손이 아파, 지금. 오, 잘 깼어. 좋아, 오케이. TV가 켜있네? 혼자 어떻게 하니, 그거를? 안 되죠. 아이고, 참 답답하다, 정말. 어머머. 네, 한 남성이 대형 텔레비전과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CCTV에 포착.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한번 TV를 도둑맞은 주인은 좀 더 확실하게 고정 장치를 해놨던 것인지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TV가 벽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 뭐 잘 해놨구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네. 잘 그쵸. 고쳤네. 어설픈 도둑이 혼자서 TV와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곧 지원군이 도착하는데요. 전동들을 들고 와야 돼, 이거는. 친구가 왔어. 어우, 어, 저기 왜 이렇게 유리창 청소를 잘 해놓냐. 저 작을 것 같은데, 저 차. 차가 작아. 안 들어가, 저거. 어리버리하다. 아이고. 쟤 왜 저러는 거야? 지들끼리 안 웃긴 거야. 아이고. 어머머머, 예. 뽑긴 뽑았네. 뽑았네, 지금. 이게 왜 이래? 실수했나? 아니, 누가 신발 바닥에 기름 발랐어? 그게 이게 다 아니라 넘어져. 일단 운동을 너무 안 하네. 하체가 너무 부실해. 뭐 이거 다 넘어져. 야, 빙판인 줄 알겠다. 웃기려고 넘어지는 것처럼 다 넘어지는데, 진짜? 지원군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머리가 아닌 몸만 쓰다 보니 TV 액정은 점점 망가졌고요. 결국 힘으로 TV를 떼는데 성공했지만 TV는 바로 바닥행. 작살났구나. 박살 났겠는데? 다 깨져, 이렇게 엎어졌잖아. 네, 화면 쪽으로 떨어졌잖아요. 결국 이 도둑들 한바탕 몸개그를 선보이고는 빈손으로 현장을 벗어나는데요. 이들 역시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2분. 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깨진 유리문을 교체하고 손상된 TV를 수리하는 비용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만 원. 경찰은 CCTV를 바탕으로 사라진 도둑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 아동센터에 도둑이 침입. 네, 사건 당일 CCTV에는요. 도둑이 마치 영화처럼 능숙하게 천장 타일을 부수고 침입해 순식간에 금고를 털어가는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저 정도면은 거의 뭐 실력자?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소개했던 도둑 스타일이면은 저기 넘어지면서 어디 박아야 되거든? 아이! 이러면서. 네. 근데 우당탕하지 않고 사뿐 내려앉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날 뒤늦게 도둑이 든 것을 알아챈 아동센터 직원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 금고에 돈이 없잖아.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아, 이 아이들 위한 뭐 장학금이나 뭐 치료비 뭐 이런 것들 경비들이 현찰로 있었나 보네. 야, 그냥 하필 아이들을 위한 돈을 엄청합니까? 자, 잠깐만. 잠깐만. 근데 오늘 주제가 이게 일부 맞아요. 일부. 네. 나 알 것 같아. 혹시 씨앗은행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아, 진짜 그건가? 애들 노는 돈 엄청한 건가? 그래, 씨앗은행. 우리 그러니까 이 애들 걱정한 게 우리 애들 오늘 와서 게임해야 되는데 이건가? 그게 있어야 빌라랑 호텔을 지어요. 그거 없으면은 그냥 무인도 갇혀 있는 게 낫다고. 이 잡혔어요? 도둑은요. 네. 아동센터의 금고를 털었지만 알고 보니 센터는 금전적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도둑이 훔쳐간 돈은 가짜. 도둑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금고에 들어있던 장난감 돈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씨. 저걸 뭐야?
아니 어떻게 저금고에 있는 걸 가져가? 저게 금고야? 아 진짜. 아니 뭐 이게 돌리고 그게 아니고? 저거 우리 사비리 금고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지.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어떡해. 오늘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근데 아이들 거 훔친 것도 나쁜 거예요. 나쁘지. 나쁘지. 네. 저거 없어봐야 아이들 바로 울죠. 바로 이거 어디 갔냐고. 오늘 당장 사와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장난감 가게 안 열면 그래. 어떡해.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내 돈 얼마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할 내 돈 거예요. 몇십만 원 가져가면 차라리 이거 애들 울고 어떡할 거냐 이거. 내 돈은 내가 오늘 참을 수 있는데 그래. 저 돈은 오늘 어떡하냐고.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였습니다. 나쁜 놈이네. 금고 털이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어설픈 금고 털이범이었습니다.